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패권을 둘러싼 이른바 오스틴 전투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 사이의 로보택시 대수가 급격하게 좁아져서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현재 오스틴에서 137대에서 200대 사이의 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137개의 고유 번호판이 추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웨이모가 오스틴 시장에서 선점해온 규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추격 속도는 가히 위협적입니다. 2026년 1월 24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을 72대를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증가폭인데 단 3일 만에 무려 22대 차량을 새롭게 추가하여 공격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웨이모와의 수치적 격차는 조만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 대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율주행 신경망에 즉각적으로 학습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오스틴 내에서 자율주행 신뢰도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의 주도권이 선점자인 웨이모에서 실행력과 확장력을 가진 테슬라로 옮겨가는 변곡점에 우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이나로부터 흥미로운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26년 2분기 또는 3분기 중에 모델 Y 롱레인지 플러스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워진 88kWh 용량의 배터리팩 탑재해 있는데 기존 모델 Y 라인업보다 향상된 에너지 밀도와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주행거리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전기차 간의 주행거리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입니다. 테슬라가 88kWh라는 대용량 배터리 카드를 꺼낸 것은 모델 Y의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수성하고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 루머대로 2026년 중반에 이 모델이 등장한다면 효율성이 개선된 모터와 시너지를 내어서 실제 주행거리에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터리 용량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최신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충전 속도와 내구성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를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인 스타쉽의 다음 발사가 약 6주 뒤인 2026년 3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스타쉽 버전 3가 최초로 공개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쉽 버전 3의 핵심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랩터 버전 3의 엔진의 대비입니다. 랩터 3 엔진은 우주공학의 한계를 다시 한번 밀어붙인 결과물인데 우선 성능 면에서 기존의 랩터 1 엔진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추력을 뿜어냅니다. 엔진의 힘은 강해졌지만 무게는 오히려 훨씬 더 가벼워졌고 엔진 하나당 약 1100kg의 무게를 절감했으며 이를 전체 발사체 규모로 환산하면 1회 발사당 무려 42.9톤의 무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랩터 버전 3는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여 생산 비용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췄고 열 차폐막을 없애는 등의 설계를 통해 구조적 단순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자주, 더 많은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우주 물류의 혁명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이 지구를 혁신한다면 스페이스X의 랩터 버전 3는 인류의 활동 영역을 화성으로 확장하는 물리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게임 산업에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xAI가 내부에 새로운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2026년 말까지 100% 생성형 AI로 제작된 비디오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게임 개발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수백 명의 개발자가 수년에 매달려 코드를 짜고 그래픽을 만드는 대신 xAI의 그룹이 가진 강력한 코딩 능력과 창의적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게임을 스스로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 거대 게임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무너뜨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AI가 코딩부터 아트워크, 시나리오 구성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개발 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유저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게임 생태계가 가능해집니다. 26년 말까지 등장할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영역에서의 인간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잡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에서 AI 게임은 테슬라 차량 내부의 엔터테인먼트 경험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로봇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2050년까지 연간 로봇 판매량이 약 14억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해서 드론, 휴머노이드, 가정용 로봇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로봇 경제의 전체 시장 규모가 무려 25조 달러, 약 3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의료, 물류, 농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로봇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테슬라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AI 알고리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유일한 기업입니다. 옵티머스로 대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를 넘어서 25조 달러 시장을 선점할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월가는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다가올 로봇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할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포된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6.2 버전은 차량의 디지털 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서비스 모드에서 확인된 트리웨이트와 AP웨이트라는 개념은 테슬라가 AI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중치는 인간 뇌의 뉴런과 같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둘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약 2.1GB의 용량에 달하는 트리웨이트는 주행 중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활성 메모리입니다. 도로에 선이 보이지 않아도 경로로 예측하고 주변 차량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초당 몇 미터의 속도로 감속하고 있는지 계산을 합니다. 특히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공을 쫓아 튀어나오는 아이를 구별하는 시메틱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AP웨이트는 오토파일럿의 근간이 되는 DNA와 같습니다.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기초지능과 안전제약 조건들이 담겨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의 또 다른 핵심은 리던던시, 즉 중복성 설계입니다. 차량 내부에 두 개의 저장 파티션을 두어서 한 곳에서는 새로운 지능을 쓰는 동안 다른 한 곳은 계속 사용하도록 최적화했습니다. 만약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버전으로 복구가 되어서 차량의 안전을 100%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이제 매 업데이트마다 더 정교한 신경망을 갖춘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의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자가치유 실리콘 기술에 대한 특허를 공고히 했습니다. 웨이퍼 스케일의 거대 칩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천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과 전력 소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스스로 열을 감지하고 전력을 관리하며 결함을 실시간으로 복구하는 디지털 신경계를 설계를 했습니다. 고밀도 연산 시스템은 마치 대도시의 마천루처럼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특정 부위의 전압이 떨어지거나 과열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13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웨이퍼 전체에 분산 배치하여 각 프로세서의 상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매니저들이 현장의 문제를 처리하고 본사에 보고하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수직 전력 통합 기술입니다. 전압 조절 모듈을 연산 다이 바로 위나 아래에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각 프로세서에 전용 발전기를 붙여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정 부위가 과열이 되면 시스템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의 전력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다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고 나머지가 정상 다이들로 새로운 연산 지도를 그리는 동적 파티셔닝을 통해서 버려질 뻔한 웨이퍼를 살려냅니다. 이 자가치유 기술은 도저3가 FSD와 옵티머스를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수개월간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초가 될 것입니다. 유럽 시장의 핵심 기지인 기가베를린이 연간 생산량 50만 대에서 80만 대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25년 7월 약 200만 평방피트의 공장 부지를 추가하는 확장안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 내 모델 Y 공급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7년까지 가동될 자체 배터리셀 생산 라인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됐고, 기가 베를린의 생산 혁신 중심에는 기가 캐스팅이 있습니다. 차량의 뒷부분 하체 구조물을 단 한 번의 주조 공정으로 찍어내는 이 기술은 과거 70여 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되는 것을 단 하나의 거대 알루미늄 주조물로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부품의 수와 조립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차량의 강성을 높여 안정성까지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기가베를린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시장으로 모델 Y를 수출하기 위해 2교대 시스템으로 풀 가동 중입니다. 유럽 현지의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되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압도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것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독식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도저3의 자가치유 실리콘 기술은 놀랐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반도체 성능 전쟁은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3년 전 이 모든 상황을 끝낼 마스터 플랜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에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